안타깝게 생각하네요. 그래서 버리고 건가? 참 아니, 내가 뭘 사직에서 10분 또 맞죠. 그건 내가 일부러 끊게 해준 거지. 스포츠 토크의 킹 스토킹. 안녕하세요, 아나운서 정용검입니다. 시작부터 혀가 꼬이네요. 나운서입니다. 네, 정용검이고요. 오늘도 DJ 창 심창 선수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요즘에 선수들 사이에서도 이 스토킹이 화제라고 들었어요. 연락 많이 받으신다면서요? 네, 연락도 많이 받고 다음 편 언제 나오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. 아, 진짜요?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네. 아직 잘 모른다. 또 오조원 김상수 선수가 이렇게 찍고 갔는데 네. 걔네가 이게 병호랑 친해요. 그 네. 병호가 왜 나는 안 불러주지? 이랬다고 하더라고요. 이게 선수들이 출연하고 싶어하는 프로그램이 점점 돼가고 있군요. 네,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조만간 그 최근 화제되고 있는 예쁜 여자 컬링 선수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럼 네. 야구 선수 다 온다 그럴 거야.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게스트분들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기대가 됩니다. 일단 롯데자이언츠의 송승준 선수 그리고 지도자의 길을 걷고 있는 김사율 코치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반갑습니다. 정말 저도 두 분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최근에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먼저 송승준 선수부터. 저는 이제 시즌 끝나고 계속 쉬고 있었어요. 쉬고 있으면서 제가 목 감기에 걸려서 좀 목소리가 좀 안 좋아도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. 예, 듣기 좋습니다. 어디 가서 노래를 좀 많이 불러. 노래 부를 때 목신 거랑 좀 틀린 거예요. 항상 밴드를 데리고 다닌다면서. 밴드 뒤에는 저희도 있고 다음 달에 이제 팀 전주훈련이 있어서 네. 그래서 뭐 쉬면서 운동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. 그럼 김사율 코치께서는 저는 이제 작년에 은퇴하고 네. 아카데미 운영을 하고 있어요. 네. 아카데미 어디서 운영하고 계세요? 수원에서요. 수원에서요? 네. 홍보 좀 해주세요. 아카데미 홍보. 홍보는 한번 해야죠. 따로 예, 필요 뭐 없어요. 해야죠. 참 아니, 내가 뭘 참 베이스볼. 아까 해달라고 시키. 네. 근데 또 세 분이 롯데에서 한솥밥 먹긴 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4 시즌 한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친분이 되셔가지고 나오게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. 5년 만날 거를 한 번에 그냥 몰아서. 1년 만에요? 1년 만에 그냥. 그리고 제일 잘 챙겨줬던 형들이고 왔을 때 제가 방황하고 밥도 혼자 먹고 막 그런데 좀 불쌍하게 봤나 봐요. 좀 챙겨주더라고요. 그때. 아니 어땠어요 롯데 시절에 심창 선수가? 저는 처음 왔을 때 외모만 보고 응. 좀 다가가기 힘든 스타일이라 아, 생각했죠. 왜냐면 잘생겼잖아요. 그러니까요. 예. 저희는 이제 저희는 해서 미안한데 저는 수창이 같이 생긴 얼굴 되게 부러워했었거든요. 아니 남자들이면 묶고 뭐. 가려가네. 부침성도 좋고 또 우연히 또 저희 집 앞에 이사로 왔어요. 진짜요? 네, 해운대 센텀에 저희 집 앞에 이사로 와가지고 그래서 거의 뭐 밤마다 만났던 것 같아요. 밤마다요? 만나서 뭐 아니 뭐 하셨어요? 밤마다 만나서 꼭 뭐 술을 먹었다는 게 아니라 집 앞에서 커피숍에서 뭐 수다가 많아요. 또. 맞아요. 많고 저도 좀 많은 편이고 진짜요? 송승준 네. 선수가 수다가 많으세요?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얘기하다가 이랬어요. 말을 많이 하다가 이래가지고 진짜요? 그래서 수창이고 맨날 커피숍에서 앉아가지고 뭐 야구 얘기도 하고 뭐 다른 얘기도 하고 하다 보면 뭐 하루에 2번씩 3번씩 만날 때도 있고. 진짜요? 네. 그러면 김사율 코치께서는 어떻게 또 심상 선수랑 이렇게 친해지게 되셨어요? 일단은 이제 같은 투수고 다 수창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좋은 시즌도 있었지만 14 시즌부터는 굉장히 힘들었을 때 그때도 함께 하다 보니까 공감대가 굉장히 많았죠. 처지도 비슷했어요. 보통 심상 선수랑 친해지는 분들은 다 그 어려웠을 때 함께한 선수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저는 어려운 시를 쭉 이렇게 겪었는데 남들은 잠깐 이렇게 겪는데 저는 항상 이 라인이 있다니까 여기 있던 사람들이 내려와서 잠깐 거쳐 올라가요.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어려울 때 거쳐가는 선수 심창 선수군요. 그래서 그렇게 친한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? 네 맞아요. 어려울 때 이제 같이 힘들어하고 걔는 이제 튀어서 올라가고 난 계속 힘들어하고 또 다른 사람 오고. 아니 송승준 선수는 어찌됐건 동생이 또 이렇게 은퇴한다는 얘기 들었을 때 무슨 이야기 해주셨어요? 무슨 얘기했더라. 아니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.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. 형 나 이제 뭐 해야 돼요? 그러더라고. 그래서 제가 일단은 쉬면서 좀 이렇게 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있고 형이 나가서 뭐라도 해가지고
니를 부를게 그랬던 것 같아요. 아 네, 진짜 그래, 든든하다. 저희 우스갯소리 그렇게 통화했던 게 기억이 나요. 그런 얘기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? 전 되게 힘이 됐죠. 그리고 그러니까. 야 괜찮아 야, 사업하자. 아, 사업하면 진짜? 돼. 뭐 내가 구상이 다 있으니까 나도 준비해야 되니까. 솔직히 무슨 싸움 해야 될지 그래서 그냥 안심시킨다고 말하는데 저도 깝깝해요. 아니 그 송승준 선수도 2020 시즌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인터뷰를 하셨다고 하는데 네. 아 이제 다가오는 2020 시즌 앞두고 좀 생각도 많으실 것 같아요. 그냥 후회 없이 하고 그냥 후회 없이 끝내면 될 것 같아요. 너무 뭐 이렇게 모두 은퇴하는 선수들 뭐 사유리도 받고 수창이도 받지만 그 순간적으로 뭐 조금 약간 공허함도 올 수도 있고 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걱정도 될 수도 있지만 단순하게 살라고요. 그냥 뭐 한번 살다가는 이제 복잡하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. 와 진짜 부산이다. 아,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 그 2020 시즌 동안 심창 선수는 저랑 이거 스토킹하시면서 사업 구상하시면 되는데. 아 예, 뭘 해야 될지. 그리고 또 많은 롯데 팬분들이 궁금해하면서 또 기대도 하는 게 어찌됐건 성민규 단장이 부임을 하면서 확실히 좀 뭔가 달라진 변화라든지 기류가 느껴지는 게 있나요? 제가 얼마 전에 그 단장님 새로 오시고 그 저희 샤워하는데 이제 우리 두 선수도 알 거예요. 샤워하는데 앞에 보면 모든 게 다 완전 세팅이 다 돼 있는 거예요. 미국처럼. 그 샤워할 때 그 면도 크림부터 뭐 사소한 것까지 바디로션부터 면도기까지. 단장 바뀌고 그게 그렇게 바뀐 거예요? 네, 그게 싹 다 그거부터 딱 해놨더라고요. 샴푸랑 그냥 그런 건 당연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. 언제부턴가 그 사무실에 올라가니까 영어 쓰는 사람이 많아졌더라고요. 머리 하얀 사람이 많아서 영어하고 막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한국인가 그렇게 했었는데 직원들이 이제 그 아무래도 데이터 야구를 하다 보니까 외국 분들이나 뭐 외국에서 오래 계셨던 분들이 많이 오셔서 프론트에 계시더라고요.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일단 단장이 국내 역대 최연소잖아요. 어린 단장이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뭐 어린 선수들이야 뭐 관계 없겠습니다만 고참 선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거든요. 일단 처음 뵐 때 90도로 인사했습니다. 역시 90도로 예. 이제 머리가 땅에 대일 때까지 일단 인사했습니다. 2020년 이후에도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. 일단 인사를 했는데 되게 그래 반갑게 또 맞아주시고 또 같이 또 미국 계셨고 저도 또 미국에 있었고 그런데 뭐 되게 또 힘이 되는 말씀 많이 해주시고 또 힘이 돼주시고 그래서 뭐 마지막 시즌일 수도 있는 시즌을 그래서 더 생각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 오히려 더 그래서. 네. 오히려 그 머리를 안 쓸 때가 더 잘 될 때가 또 있더라고요. 맞죠. 아니 근데 그 롯데 분위기가 또 확실히 좀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김사일 코치랑 심창 선수가 느꼈던 과거의 롯데는 어떤 분위기였나요? 솔직하게. 너무 심하다 싶으면 제가 나보다 해볼게요. 형이 더 잘 알지. 저는 나는 16년 있었으니까 네. 뭐 좋았을 그래도 감사하죠. 감사하고 제가 지금 40 다 될 때까지 야구를 할 수 있게 제가 거기에서 많은 또 기회를 받았고 근데 뭐 지금은 뭐 이렇다 저렇다 그런 것도 뭐 좋은 경험만 하고 싶어요. 괜찮아 이게. 괜찮아요. 지금 왔는데 밖에서 저는 궁금한 게 밖에서 다른 선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희 스토킹 나오시면 편집된 경우가 많긴 한데 롯데는 그 선수들 데리고 성적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. 여기는 분위기가 진짜 안 좋은 것 같다.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. 다 선수들 탓입니다. 죄송합니다. 선수들이 못해서 그렇죠. 아니 근데 워낙 또 좋은 선수들이 많으니까. 저희들이 또 뭐 잘 못 뭉친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음. 잘 못 뭉친 것도 있는 것 같고 좀 이제 제가 고참 선수가 됐을 때 후배들을 조금 더 이렇게 잘 다독거려서 가야 되는데 다 제 불찰입니다. 형이 몇 년 있었지? 갑자기 왜? 형이 몇 년 있었 나 거예요? 이제 13년? 형이 16년. 진짜 롯데 근데 저는 좀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뭐 제가 롯데자이언츠를 이제 떠났다고 해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부터 롯데자이언츠에서 활약을 해온 프랜차이즈 그 스타 선배님들이 항상 끝이 좀 안 좋았어요. 예. 끝이 안 좋다는 거는 뭐 한참 전성기를 달리다가 마지막에 힘이 좀 떨어지고
이제 실력이 좀 하락할 때도 뭔가 이런 대우라기보다는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예의나 예우나 이런 게 좀 있었어야 되는데 항상 끝이 안 좋은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왔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남아 있는 뭐 선배님 지도자분들도 많이 안 계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롯데자이언츠 오래 했었지만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. 네. 그래서 버리고 KT로 간 건가? 기회가 있었어요. 그렇게 안 되려고 아니, 그냥. 내가 겪을 얘기를 미리 얘기해 주는 거야. 아 맞네. 다음 여기 있네. 그래서 앞으로 이제 롯데자이언츠 10년 이상 고생한 그런 선수들한테는 앞으로는 좋은 이제 지도자들도 많이 나오고 그 롯데만의 그런 색깔을 좀 많이 만들 수 있는 지금의 이제 남아 있는 선수들이 은퇴를 하고 이런 좋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. 아 진짜 사실 롯데라는 팀이 그 분위기 타고 상승세 때는 진짜 무섭잖아요 분위기가. 진짜 팬들하고 같이 합치면은 걷잡을 수 없는 것 같아. 롯데는 진짜 무서운 팀 같아. 진짜 롯데자이언츠 가을 야구 나갈 때는 중계 나가면 그 중계 부스에까지 그 신남이 느껴져요. 진짜 카메라로 보고 있고 지금 부스 안에 있는데도 진짜 분위기가 좋은 팀이 또 롯데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수찬이가 드는데. 사직에서 18연패 끊었죠. 그렇죠. 내가. 그건 내가 일부러 끊게 해준 거지. 형 전력 맞아. 선발 맞대기를. 아이 그날 그때. 던지는데 17연패 18연패 하고 있다니. 동공심이었어? 어떻게 됐어 결과는? 3대1로 쳤지 내가. 아 뭐 잘 졌네 3대1이면 잘 던지고 잘 그때 앉았으면 지금 안 봤어. 그래서 졌으니까 우는 내가. 것 같던데 그때. 그때 울었어요. 눈물 흘린 것 같은데. 눈물이 없는 사람이요. 아 이거 18연패 얘기는 이거는 또 언젠가 한번 또 저희가 뒤쪽에 가서 한번 이게 더 계속 해보도록 사람들하고 하고. 이어지네요. 계속. 아 그러니까 이 아니 18연패와 관련된 사람들이 진짜 점점 많이 나오는 것 네, 같아요. 허도환도 있고 허도환 나왔고. 여기 승진이 형 맞대결했고. 와. 아 계속 이 18연패로 이어지는 건가.